대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빕니다. 대바리 부동산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바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말 입주 예정 신축 아파트 반월당역 서한 포레스트 사전 점검 행사 다녀왔습니다. 대봉 서한 포레스트, 청라 서한 포레스트에 이은 반월당역 서한 포레스트 3총사, 중구 포레스트 3총사 중 반월당에 마지막으로 입주합니다. 동성로에서 명덕으로 가는 길목, SK 허브스카이 옆 반월당 효성 해링턴 맞은편에 지어진 아파트 375세대와 오피스텔 52실 총 427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아파트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주변 입지 분석과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84B타입, 69타입을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열정과 노력의 차이로 만족의 차이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전 지역 신축 입주 아파트 전문 부동산 대바리 부동산 TV입니다. 네이버에서 대바리 부동산 TV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매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월당역 서한 포레스트 그 언박싱을 시작합니다. 반월당역 서한 포레스트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월당 사거리에서 명덕역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맞은편에 새롭게 지어집니다. 주변은 수많은 편의시설과 오피스가 밀집해 있는 대구 중구에서도 가장 중심가에 속하는 곳이죠. 5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69타입, 78타입, 그리고 2개의 84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센터와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이 설치됩니다. 2020년 3월 분양한 아파트 분양 가격은 타입별로 4억 1천만원에서 5억 2,68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면 4억 3,740만원에서 5억 4,940만원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단지 외부를 거닐며 주변 환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맞은편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지하에 탑마트가 있죠. 탑마트가 상당히 크고 물건도 저렴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남구 쪽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대명동 반월당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죠. 여기서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거는 되게 먼데 탑마트는 가깝고 깨끗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SK 허브스카이 바로 뒤편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이 현재 반월당에서 올라오는 방향이죠. 동성로 쪽에서 시작되는 방향. 동성로 쪽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보면 이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이쪽을 계속 직진하면 명덕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반월당 라인이죠. 옛날에는 올라오면 여기 헌책방들이 되게 많았어요. 헌책방들, 그 다음에 새를 파는 곳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아파트들이 서고 있죠. 뭐 알다시피 여기는 시내 바로 옆이라서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또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학교는 대구 초등학교를 배정받는데 이 큰 길을 지나서 가야 돼요. 건너서 저기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 학교 다니기에는 조금 이제 도로를 다니기 조금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워낙 도로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이 이면도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감이 있죠. 지금 여기 보는 횡단보도를 지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또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저쪽에 보이네요. 절로 들어가면 학교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반월당 대구의 중심이죠. 이 건너가면은 중구 쪽에 가면 뭐 있을 거 없을 거 싹 다 있습니다. 뭐 동성로까지도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지하철역까지도 가까우니까요. 편의적인 문제들은 뭐 문제될 게 없겠죠. 편의시설들은. 오늘 사전 방문 행사장 뭐 아침부터 차들이 많네요. 이제 아파트 내부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총 99세대 타워형 84B타입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반월당 서한 포레스트입니다. 주상복합을 서하는 포레스트라고 이름을 짓고 있죠. 주상복합 포레스트 숲입니다. 84B타입 타워형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의 타워형보다 훨씬 더 모양이 괜찮게 빠진 것 같습니다. 입구에 보면 이렇게 팬트리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신발장, 우리가 흔히 보는 신발장이고 여기는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팬트리가 한 군데 더 있어요. 그래서 팬트리가 총 2군데 수납하기 좀 괜찮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거울로 된 신발장, 나갈 때 매무새를 확인하고 나가면 되겠죠. 반대쪽은 이렇게 나무로 된 신발장 문짝이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신발장 문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도 왼쪽에 딱 들어가면 공용 화장실 보실 수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 제가 어디나 말씀드리지만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느낌의 화장실입니다. 물 잘 나오나 한번 볼까요? 수압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세대들이 다 쓰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수압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공용 욕실 반대편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국룰이죠. 붙박이장은 문짝이 3개, 여기 거울로 된 부분 열면 안쪽에 깊진 않아요. 깊진 않지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서랍장 빼고 넣을 수 있게 다 되어 있죠. 문짝 3개 열어보면 안에도 옷이든 이불이든 뭐 수납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위아래 봉이 있기 때문에 옷걸이 걸어서 옷을 걸 수도 있고, 뭐 이불장이 따로 없다 그러면 이불 같은 거 걸 수 있고, 여기는 옷을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칸들이 되어 있습니다. LG 하우시스에서 만든 이 샤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대봉동도 그렇고 서한 포레스트 다른 것들은 이제 색깔이 여기가 다 회색이었어요. 회색 색깔로 돼 있었는데 반월당 서한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얇보리색으로 돼 있습니다. 전반적 톤이 다른 서한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회색 쪽에 가까웠다면 여기는 밝은 톤,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 색깔로 모든 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도 그렇고 샤시도 그렇고 톤이 조금 다르네요. 문짝에 들어가는 이런 자바라 같은 것들은 꼼꼼히 다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도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복도에 보시면 왼쪽에 또 방이 나오죠. 왼쪽 두 번째 침실. 왼쪽 두 번째 침실은 장이 없고 넓이는 첫 번째 침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들 방으로 쓰기에는 충분한 넓이죠. 여기는 옆에 삼정 그린 코아가 보이는 뷰예요. 근데 거실에서 봤을 때는 또 저기 앞산이 보이는 뷰가 나옵니다. 여기는 탑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고 뷰가 잘 나옵니다. 저기 보면 이제 틈 사이로 동아백화점도 보이죠. 여기가 반월당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자, 복도 반대편에 팬트리 또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팬트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웃도어 용품들 상당히 많죠. 캠핑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웃도어 용품들 또는 집에서 쓰는 생활용품들 수납할 공간이 모자란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팬트리가 2개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여유롭게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팬트리 가구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이렇게 바스켓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품 따라 물품 따라 또 높낮이 조절도 이렇게 홈에 끼워서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높게 낮게 쓸 수 있도록 조금 효율이 높은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가구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끔 커스텀해서 사용하시기 좋죠.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렇게 거리도 돼 있어요. 거리도 여기다 뭐 걸 수 있는 거 있으면 걸면 되겠네요. 자,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도 상당히 넓고 깔끔하게 돼 있어요. 타워형 같은 경우에 보통 한쪽 벽면이 뭐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이렇게 판편하게 돼 있어서 일반 판상형 타입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벽은 여기 타일이 좀 광택 재질에 들어간 대형 타일로 다 아트월은 마감이 돼 있죠. 자, 이 동에서 보이는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에서 보이는 뷰. 앞쪽에 저기 이제 효성 해링턴이 지금 여기 SK 가려서 안 보이는데 반대쪽이 효성 해링턴 빅마트 있는 쪽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저기 공사하고 있는 쪽에 이제 이 편한 세상이 들어올 겁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저기가 교대역 하늘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이제 영선시장하고 교대역 있는데 남대구 우체국 쪽이겠죠. 저긴 앞산이 보입니다. 여기는 천장에 등은 이렇게 등이 3개짜리 이렇게 각각 LED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다 통합돼서 네모난 거 큰 게 중간에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하나, 둘, 셋 이런 모양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간접등은 딱히 들어가지도 않고 간접등은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시장에서 따로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설치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주방입니다. 주방 냉장고 장의 모양은 옵션 선택 때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는 장이 하나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뭐 냉장고, 이제 김치 냉장고 쓰시는 분은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2칸짜리로도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방에 보면 강화를 하셨네요.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통일감이 있고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죠. 여기 전기 인덕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부의 장이 보면 전면부 있는 장이 유리예요. 이쪽이 안이 비치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쪽이 이제 또 다 나무로 막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유리가 되어 있어서 안쪽에 뭔가 수납하시면 이렇게 밖에서 좀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싱크대는 사각 싱크볼 상당히 넓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엔지니어드 스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싱크볼이 커져서 들어오는 같이 들어간 옵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싱크대 맞은편에는 창이 있어서 통풍이 잘 되게끔 맞바람이 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통풍이 잘 되도록 창이 돼 있어야지 실제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 다음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기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애기 세탁기, 세탁기 건조기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넓은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 안방입니다. 안방, 우리 일반적인 넓이 안방입니다. 요즘엔 안방이 넓게 나오는 경우가 크게 없죠. 침대 정도가 들어가면 될 정도 넓이. 옛날에는 안방이 넓게 나오는 구조였다면 요즘 아파트들은 안방보다는 거실에 조금 더 치중한, 가족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용 공간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하향시 빨래 건조대 전기로 되는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요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 베란다, 일반적인 넓이의 베란다입니다. 서한 포레스트에서 볼 수 있는, 서한 포레스트에서는 이 화장대 모양이 다 동일하네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열었다 닫을 수 있는 이렇게 된 화장대가 들어가고, 자, 이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넓게 만들어져 있죠.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역시나 샤워 부스 쪽에 있는 이 수전은 이렇게 상부에 샴푸, 린스, 바디워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선반형 수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비데가 들어갈 자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데가 설치 안 됐고 타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타입의 특징이 보니까 제가 팬트리, 드레스룸 이렇게 수납이 좀 강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집이 좁아 보이지 않는데 수납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수납 같은 것들 상당히 문제인데, 드레스룸도 크게 잘 돼 있고 팬트리도 잘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레스룸도 여기 팬트리와 마찬가지로 구멍 따라서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월당 서한 포레스트는 B타입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여유로운 것이 장점이고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두 번째 152세대 판상형 포베이 구조 69타입입니다. 69제곱 타입인데 판상형 포베이로 빠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간이 좀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69제곱이면 우리가 조금 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신혼부부나 애 하나 있는 집 같은 경우에 충분히 거주할 만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구에 보면 이렇게 신발장, 문장 6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들어가면 여기 중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 중문 같은 경우에는 옵션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옵션도 다셔도 되고, 중문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뭐 어디서나 쉽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죠.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 뭐 차이가 거의 없죠. 여기도 욕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잘 나오는지 한번 틀어볼까요? 물 보자. 쏴. 네, 역시나 물 잘 나옵니다. 요즘에는 수자원 절약 뭐 이런 것 때문에 물 옛날처럼 콸콸콸콸 나오게는 만들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수압은 약한데 뭐 사용하시기에 제가 봤을 때 요즘의 아파트들 뭐 큰 문제가 있도록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역시나 어디서나 포베이 국룰이죠.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박이장도 문이 3개. 네. 이 붙박이장은 뭐 조금은 폭이 작습니다. 폭이 작기 때문에 여기는 이불장으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이불장보다는 옷장에 더 어울리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 84 타입과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울 한쪽도 보면 꼼꼼하게 수납장 다 들어가 있죠. 수납장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아까 84 타입보다는 조금 더 깊네요.
그리고 하단에도 이렇게 서랍장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가실 곳 두 번째 침실입니다. 포베 구조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침실이 나와 있죠. 이 두 번째 침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색깔 톤 자체가 84 타입과 똑같이 첫 번째 방은 밝은색, 두 번째 방은 이렇게 회색 벽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선택을 지금 현재 하신 게 주방 팬트리 구조를 선택하셨습니다. 포베인데 여기를 방으로 선택하시면 알파룸이 들어가면 방이 총 4개가 되죠. 방을 4개로 쓰시면 수납할 공간이 조금은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방 팬트리 구조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방 팬트리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장식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부에 유리로 된 장식장이 들어오고 여기는 이렇게 선반이 들어가고 아래쪽엔 하단에도 또 수납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팬트리는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원래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팬트리를 뺐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넓죠. 어지간한 85제곱 타입에 있는 팬트리 공간만큼의 넓입니다. 엄청 넓습니다. 넓어서 우리가 69제곱 타입이지만 수납 충분히 할 수 있어요. 69제곱 타입인데 안에 구조가 포베이라서 상당히 잘 빠졌습니다. 이 포베이가 구조가 넓은 이유가 우리가 흔히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죠. 베란다 면적이 확장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집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베이보다는 4베이가 당연히 베란다의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4베이 쪽에 아무래도 더 공간을 활용하면 더 넓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4베이 구조가 확장을 했을 때 더 넓은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아까 84 타입하고 똑같이 여기도 다 이렇게 타일, 대형 타일로 아트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4베이 구조를 좀 넓게 뽑다 보니까 전부 다 큼직큼직하게 빠져 있고 이 거실도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넓이라든지 안에 구조라든지 공간 활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냉장고장 아까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칸이 하나였죠. 여기는 칸이 2개, 김치 냉장고, 그다음에 그냥 냉장고를 넣을 수 있도록 칸이 2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택을 해서 고를 수가 있고요. 상단에도 이렇게 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여기도 여기도 주방에 엔지니어 스톤을 사용하셨네요. 엔지니어 스톤 사용해서 사각 넓은 싱크볼과 통일성 있는 벽면과 바닥 엔지니어 스톤으로 일체형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주방 상부장은 다 유리로 되어 있네요. 이거 돼서 속이 비치죠. 그래서 넣어놓으면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찾기도 쉽고 보기도 조금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요 타입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넓다는 생각은 크게 들진 않습니다. 기역자로 꺾여 있고 쓰레기실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세탁기는 놓을 수 있지만 건조기를 놓으시려면 상부로 쌓아야 됩니다. 옆으로 놓을 수는 없고 위아래로 쌓아야지만 놓을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이번에 보실 곳 안방입니다. 안방도 일반적인 안방. 안방에도 깔끔하게 드레스룸, 화장대, 그 다음에 부부 욕실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장대는 국룰, 서한 포레스트의 공통적인 화장대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드레스룸을 보시면 드레스룸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게 넓게 돼 있어서 신혼부부 또는 애가 하나 있는 집 아니면 혼자 누가 사셔도 이 정도 옷장 넓이면 옷 걸고 하시긴 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이 정도 면적이 되면 드레스룸이 이곳의 반 정도, 절반 정도 넓이가 돼서 드레스룸을 하기에는 좀 협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특징,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보실 곳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약간 탁한 느낌의 회색 그레이 톤의 바닥 타일, 그 다음에 벽면 타일도 이렇게 조금 작은 줄눈이 들어간 타일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의 부부 욕실입니다. 꼼꼼히 아파트 전체를 둘러보셨습니다. 실제로 와보신 것처럼 영상으로 접한 집들이 마음에 드셨는지요? 대구의 중심 중구, 교통과 문화, 편의시설이 모이는 반월당 중심에 지어진 좋은 입지 아파트. 넓게 빠진 실내 구조와 수납 공간이 매력적인 아파트입니다. 2022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새 아파트.
대구광역시 전 지역 신규 입주 아파트를 전문으로 전 직원 모두 열정을 다해 만족을 드립니다. 어떠한 아파트라도 문의 주십시오. 대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비는 대바리 부동산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